흥남 철수작전 마저 얘기를 하면은 네. 당시 철수의 대상이 된 병력, 또 민간인이 꽤 많았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민간인인데 이 흥남 철수작전에 크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국군 3사단 수송참모였어요. 성함이 그때 어떻게 되시죠? 이자, 훈자, 섭자 이훈섭 이훈섭 장군이신데 이제 젊었을 때네요. 그죠? 40살쯤 됐겠다. 아니 부사령관 장군 때인데요. 네. 중장. 예. 네. 40살에 장군이 되셔서 38에 장군 되고 40에 부사령관. 그때는 그럴 때였을 거예요. 그렇죠. 뭐 저분이 7기생 중에서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최명신 장군은 5기생인데 나이가 같은지 하나 미치던지. 옛날에는 저 육사 들어갈 때 나이에 진복이 그게 컸겠죠. 컸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유 박사님께서는 장인어른도 이제 군 출신이시고 그렇죠. 삼촌도 군 출신이시고 삼촌도 그러니까 저 두 분이 흥남 철수작전 때 모르지만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장인어른은 저 수송 참모였으니까 아마 대위하다가 소령했을 거고 삼촌이야 뭐 학도병이었겠지만 두 분이 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예. 그러고 또 아까 또 한 분 이태희 선배라고 삼회 예. 선배 그분도 삼촌하고 나이가 똑같이 18세였는데 그분도 석 달 동안 서울에 숨어 있었어요. 피난은 못 가서. 요새 그 젊으신 분들이나 장년 분들이 6.25에 대해서 개념이 약간 없으신데 말이죠. 6.25 전쟁 났을 때 극히 일부만 피난 갔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3일 만에 북한 공산당이 서울을 점령했기 때문에 설마 하다가 지금은 전쟁 났으면 빨리 도망가야지. 그 전쟁 났다고 금방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해화동 그쪽으로 해서 큰 길로 탱크만 오는 거고 군인들은 한 수백 명, 뭐 1000명 이하만 서울에 들어온 거예요. 나머지는 서울에 있던 그 나쁜 사람들이 김일성 만세하고 들어왔고 처음에는 공산군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탱크만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진짜 전쟁 난 건지 감을 완전히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석 달 동안 집안에 숨어만 있었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태희 선배님은 그 이갑성 네. 옹도 그렇죠. 되신다면서요? 네. 예. 이갑성 선생 저분이 33인 그 독립선언서 사인할 때 아마 22살인가 되는 가장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뭐 아주 예. 기라성 같은 굉장한 분들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얘기하실 때 뭐 45살, 50살 됐는데 그때 저분은 연히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이제 그때 스코필드라는 목사, 미국 목사가 이갑성 씨한테 이거를 네가 나가서 숨어서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나한테 주면은 나는 미국 선교사니까 이거를 미국에다가 보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분이 물론 그때 사인도 하셨지만 목숨을 걸고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세상에 본 무슨 일이든지 한국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한국 사람만 보면 소용없어요. 사진 찍은 게 외국에 알려줘야 돼요. 모든 거는 명분이 있지만 상징성도 있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일본 경찰에 걸려서 옥고도 치르시고 했죠. 근데 저분이 이제 아들이 세 분이 계세요. 셋째 아들 이태희 선배는 상해에서 나셨어요. 일종의 망명이죠. 거기서 나신 분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태희 선배 그분은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귀여워했던 그러니까 일종의 로얄 패밀리나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그렇죠. 아주 상해 임시정부에 계신 분들이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많지만 또 약간 적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갑성 선생님은 연희전문학교 세브란스 나왔으니까 굉장히 식자였다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이승만 박사하고 서로 얘기할 때 얘기가 통하시는 분이었죠. 이태희 선배가 상해에서 1946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태희 선배는 중국말하고 일본말 조금 하고 영어 조금 하고 한국말 약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중학교 시험 볼 때 한국말 퀘스천을 잘 몰라가지고 걱정 엄청 해서 떨어질까봐 저희 이갑성 선생이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박사한테 성적 안 돼도 추천서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전쟁 중에 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갑성 장관님께 그 당시에 무임소 장관이셨나요? 네네. 이갑성 장관님께
그 아들 이태희 선배님에 대해서 여쭤보셨다면서요? 잘 있느냐. 예. 네네. 어느 날 얘기를 하셨대요. 이 장관 아들 태희 공부 잘하는가. 예, 그랬더니 예. 지금 저 동부전선에서 미 해병 1사단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아니 나는 남북전쟁 때 예. 스튜던트 솔저가 있다 그런 얘기 들었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느냐 그러면서 좀 걱정스럽구나 이렇게 공부할 나이에 있는 학생들을 학도병으로 하는 것이 좀 걱정스럽구나.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소년병이라고 해서 15세 16세도 있었고 학도병이라고 해서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학도의용군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태희 선배 그 얘기 고3이 군대 간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께서 재고해봐야 되겠다. 1951년 3월 16일 대통령 특별 명령으로 종군 학생 복귀령이란 거를 내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그 선택의 여지를 줬죠. 너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할 것 같으면은 오늘자로 군번을 줘서 너희도 정식 군인으로 하든지 예. 아니면 공부하고 싶으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건 너희 자유다. 그래가지고 아마 3분의 1 정도는 집으로 돌아가고 예. 그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정식으로 군번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태희 선배하고 유일갑 선배 이런 분들은 미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렇군요. 1951년 말까지 그냥 저 미군 7사단하고 미 해병 1사단에 네. 있다가 소문이 언젠가는 퍼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이태희 선배가 이제 옛날 학도병 얘기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자기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학도병이 아니다. 미 해병 1사단에 들어간 볼런티어 통역 도와주는 어타시에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학도병이 아니지만 학도병들이 많이 집에 갔다. 아, 그럼 우리도 집에 가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됐어요. 네. 6.25 전쟁 중에 미군 장군, 뭐 워커 장군이라든가 벤피트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아들들이 참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했는데 우리도 그렇죠. 그 이갑성 저- 장관께서 좋아요. 그 아들이 직접 맞습니다. 참전했다는 사실은 네.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자랑으로 여겨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군님 정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제가 이갑성 옹의 얘기를 들으면은 맞습니다. 그게 바로 뭐 정규 군대로 간 것도 아니고 미 1사단, 도와줘요. 야, 예. 거기 가면은요, 그 당시에는 아마 3분의 1 내지 4분의 1은 사상자예요. 그런데 그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한다는 예. 걸 보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옛날에 그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나 국가관, 애국심은 참으로 그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예. 거예요. 다른 집은 제가 모르지만 맞습니다. 이 집만 보면은 예. 정말 아주 존경스러운 집안이에요. 우리 6.25 전쟁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해야 될 그런 그렇죠. 거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 흥남 철수 작전 하는 과정에서 흥남하고 원산에 이제 기뢰가 많이 부설돼 있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기뢰를 소거하는 데 있어서 네. 일본의 도움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미 해병 1사단이 원산 랜딩할 때 거기에 워낙 저 해저 기뢰가 많이 깔려가지고 USS 플레지하고 USS 파이레츠라는 그 큰 마이닝 그 스위퍼 2대나 침몰됐어요. 예. 전쟁할 때 그 이 함정이 침몰된다는 게 탱크 망가지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예, 예. 미군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국동군 사령부에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그 전문으로 하는가 했더니 일본 옛날 그 UDT 사람들이 이걸 잘한다. 소련 기뢰는. 예. 흥남 철수할 때는 그게 벌써 1950년 12월이니까 그때는 일본에는 군대가 없었는데 없었죠. 예. 동경에 2차 대전 때 그 해군 UDT 동호회 동호회 네, 그런 게 친목단체군요. 그쵸, 친목단체로 예. 있어가지고 몇백 명이 모여 있는데 그 메가다 사령부에서 그 사람들을 컨택했어요. 아, 벌써 그때 저 트루만 대통령이 후퇴도 좋다는 그 명령을 메가다한테 내렸기 때문에 미 7사단하고 미 해병 1사단, 미 3사단 그리고 한국군 3사단하고 수도사단이 흥남에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벌써 흥남에 피난민이 10만 명이 벌써 미리 와 있었다고요. 민간인들이 피난민이 10만 명이 오니까 미군하고 한국군이 다 합쳐서 5개 사단이었어요. 미군이 3개 사단, 한국군이 2개 사단. 그 병력도 한 10만 명. 10만 명 되죠. 네. 군대가 10만 명.
민간인이 10만 명, 민간인이 1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북 이남이라고 얘기하는 게 원칙이고 정부가 수립된다면은 북한 남한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그 국호인데 저게 북한 사람이라고요. 10만 명이. 10만 명이 북한 사람이 비자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남한으로 오는 거는 저 장군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실은 이승만 박사가 허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입국 관리. 그렇지. 진짜는 그거야. 그렇지만 저 때는 나라가 전시 상태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예, 예. 상태니까 메가더 장군도 저거를 허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서 알몬드 장군이 메가더 장군한테 동경으로 전보를 보내면 메가더 장군이 백악관에 합참의장한테 또 국방장관한테 국방장관이 트루만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10만 명 군대를 철수하는데 민간인도 10만 명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미군보다도 더 앞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해안을 딱 지키고 있었다고. 메가더 장군도 자기가 보니까 일이 너무 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예. 군대가 10만 명이 간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이거는 자기네가 가지고 오려고 그러던 미군 물자를 조금 내리고 거기다가 한다는 거는 자기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군대는 무조건 상명하복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트루만한테 올라갔어요. 그 트루만 대통령이 1950년 12월 16일 날 대통령 특별 긴급 명령을 내렸죠. 물론 그런 거 내릴 때 자세하게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하면서 고상하게 쫙 얘기하면은 야전군 사령관이 보고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오케이. 예. 그러면 하자.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전이 그 2차 대전 때 영국이 했던 그 덩케르크 덩커 철수작전. 그렇죠. 그 작전 못지않은 큰 그거보다 더 작전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군대만 빠져나간 건데 맞아요. 여기는 민간인까지. 민간인이 10만 명 아니에요. 민간인이 10만 명이니까 저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의 그 이 결단과 또 메가더 장군의 결단 그리고 그거를 이 현장에서 지휘하신 알몬드 식군단장 그 당시에는 모든 작전이 미군 장군들이 태평양 전쟁 때 그렇죠. 해본 사람들 맞습니다. 알몬드 예, 예. 장군이 메가더 장군의 완전 그 저희 부관같이 메가더 장군이 제일 좋아하는 아, 신복이군요. 신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알몬드 장군이 메가더 원수한테 그냥 전보만 치고 통화만 하면 그 둘이는 그냥 참 완전 알아듣는, 예. 탁탁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6.25 전쟁을 이걸 하면 팔수록 정말 아주 신기한 것들이 많고 그렇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6.25 전쟁이 있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1950년부터 53년까지 북한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미군들이 수십만 명이 와서 전사자만 3만 6천 명이었습니다. 3년간에 3만 6천 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듯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는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 유엔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대한민국 군인들, 부방에서 또 국군을 위해서 봉사하신 여러분들 다 우리가 보훈호국으로 존경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분들의 뜻을 잘 본받아서 그분들에게 미안하지 않게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노력할 것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시청자분들께서는 혹시 미국 가실 기회가 있으면 워싱턴 DC에도 이제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네.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에도 금문교 바로 옆에 있다면서요. 네, 네. 거기도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으니까 꼭 한번 가서 예의를 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저 유일갑 선배님, 이태희 선배님 고등학생이었죠. 네. 꽃다운 나이에 국가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참전하셨던 여러 참전 용사분들 그리고 희생되신 많은 미군 장병들께 감사를 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한번 모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시면 고맙습니다. 네.